자, 한 문장의 주제가 이미 나와 있죠. 하려고 하는 말이 이미 나와 있죠. 우리는 왜 도울까? 요양문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돕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Because 돕는 것은 그들에게 장점을 준다. But also because 나도니 because가 있었을 거고 그런데 아무튼 또한 그러니까 이 이점을 주기도 하지만 그들이 사회적으로 are learned to repay 뭔가를 이제 은혜를 갚도록 사회적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What others have done for them.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해준 일에 대해서 보답하도록 사회적으로 학습되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돕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찾아야 돼요. 도움의 이점.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들에 대해서 나타낼 거고, 그 다음에 뭔가를 은혜를 갚도록 이제 사회적 학습이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단서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실제로 요약문에서는 advantagees와 그 다음에 repay가 빈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느 단서에서 등장해서 어떻게 답을 유도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널리 가지고 있는 관점이 바로 의견이 어떤 거냐면 널리 퍼져 있는 대세의 의견 같은 거죠. 그런 것들에 따르면 어떤 거냐면 self-interest, 자기 이익, 그죠? 자기 이익이 underlies, 기초가 되어요. 뭐뭐의 기초가 되다라는 말이죠. 뭐뭐 아래에 깔린다는 거니까. All human interactions. 그래서 자기 이익이 모든 인간 상호작용의 기초가 되고 엔드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용 빠져 있네요. 또 이렇다는 것이다. 우리의 지속적인 목표는 to maximize reward and minimize cost. 그러니까 이건 최대화하고 이건 최소화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상은 극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는 것을 우리의 끊임없는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인 거죠. Accountants, 회계사들이라고 한대요. 회계사들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Cost Benefit Analysis,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손익계산하는 거예요. 손익계산을 해서 흑자가 더 많이 나는지 적자가 더 많이 나는지 그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고 철학자들은 그것을 utilitarianism, 공리주의라고 불러요. 공리주의라 하면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기억이 나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6개월 전도 까마득한데 중학교 때부터 얼마나 먼 과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전부 이과생인데. 근데 공리주의라면 이런 거를 말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가장 큰 미덕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공리주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익이 커야 된다는 거죠. 사회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교환 이론이라고 부른대요. 사회적 교환 이론. 어떻게 보든지 간에 얘네들이 지금 서로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개념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겠죠. 비용 편익 분석과 공리주의와 사회적 교환 이론이 지금 여기서 다 각각 다 동일선상에서 지금 나타내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죠. 예시예요. You are considering. 여러분이 뭔가를 고려하고 있네요. Whether to donate love. 헌혈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게를 대어볼 거예요. You may weigh, 무게를 달다라는 의미죠. The cost of doing so.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과 즉 시간, 불편함, 그리고 불안함. 피가 모자라서 쓰러지는 거 아니야? 그럴 일은 없다고 하죠. 근데 군대에서 제일 많이 해봤던 것 같아, 헌혈. 군대에서 이제 헌혈을 가끔 헌혈차가 없거든. 군대에서 헌혈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로 일과를 짤 수 있어요. 일과를 짤 수 있는 스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몸 쓰는 거 안 시키거든. 군대에서 그래서 헌혈차가 아침에 와.
줄을 겁나 서 있어요. 군인들 마음 다 똑같은 거지. 그 군대가 있는 그 일반 병사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지. 어차피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국방부 시계는 어쨌든 돌아가니까. 물론 뭐 요새는 약간 군대가 아니게 돼버린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기긴 했죠. 핸드폰도 쓸 수 있고. 원래 그 신병교육 훈련을 받으러 가면 그때 이제 제한되는 것 중에 하나가 흡연이거든. 그러니까 원래 거기 들어가면 담배를 못 피게 돼요. 4주인가 5주간은 담배를 필 수가 없는 거야. 신병훈련 기간이 5주 정도 되니까 담배를 못 피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어느 신교대 같은 경우는 훈련병들도 담배를 피울 수 있게끔 풀어주는 데도 있다고요.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사단장과의 사단장이 있겠지만 뭐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사실 근데 아는 얘기 그렇다고 해도 이제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 내가 나온 부대가 가장 힘든 부대였다. 뭐 어떤 부대든 간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날 일과가 뭐든 간에 어쨌든 헌혈차가 와서 헌혈을 하고 나면 그날은 이제 일과를 빼게 해주니까 그것만으로도 이제 군인들에게 되게 인기가 많은 거죠. 이제 그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이제 헌혈을 할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게 되기도 하지만 근데 대부분 군인들은 헌혈을 해요.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아주 열심히 그걸 하고 나면은 우선 그 군대 하면 생각나는 가장 큰 간식 건빵 말고 뭐가 있을까? 군인들이 되게 좋아한다고들 하는 건빵 말고 초코파이. 초코파이를 막 2개, 3개씩 막 던져주고 운 좋으면은 거기서 뭐 화장품 세트 같은 걸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로션이 떨어진 상황에서 헌혈을 받고 나면 이제 일용할 로션이 생기는 거야.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일과를 짤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장점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군대에서 헌혈차가 올 때마다 나는 어지간하면 이제 헌혈을 하고 돌아오고 그랬어요. 근데 뭐 컴퓨터 작업 시키는 건 똑같더라고. 젠장. 그래도 기억이 있네요. 어쨌든 이제 뭐 몸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비용과 이것을 이제 누구에 견져가지고 보냐면 이에 견져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제 죄책감이 줄어들어.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그리고 기분이 좋아. 뭔가 이 물질적인 보상은 하나도 없네. 아무튼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무게를 달아볼 거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겠니? 보상이 더 크면 도울 거야. 그죠? If the rewards exceed, 초과하는 거죠. The cost. 그러니까 이거는 이익이 손해보다 크게 된다면 너는 그것을 도울 거야. 7번째 문장까지가 이 advantages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원래 들어갔었을 말은 benefits 같은 거였죠. benefits였는데 이 benefits도 이걸 이제 이익과 손해를 이제 분석해가지고 이익이 더 큰 상황에서 사람들이 돕는다. 어떤 개그맨이 기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그 기부의 비결이 뭐니, 그 소감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 먹고 살만 하니까 돕죠?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그런 개그맨이 있다고 해요. 이제 할명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면 8번째 문제부터 Others believe that. 다른 사람들은 이제 또 뭐라고 믿고 있냐면 우리가 도와요. 우리가 돕는 이유가 We have been socialized. 사회화된 거야. 그렇게 하도록. 나왔죠 이미? 그죠? 사회화되도록. Through norms. 그러니까 어떤 규범을 통해서 사회화가 되었냐면 prescribe. prescribe는 오늘 단어장에 있었죠? 그 제시험 본 친구들? prescribe 있었죠? 있었을걸? 처방하다 내지는 뭐 규정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인데 여기서 prescribe는 규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왜냐면 이게 규범이니까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지를 좀 잘 보셔야 돼. 뭘 규정하냐면 how we ought to behave.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규범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화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거 여기서 나요. 비코즈를 여기서 열고 여기서 닫도록 하죠. 대체로 이렇게 닫겠고.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규정한 규범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사회화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화를 통해서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면 reciprocity, 호혜성이라고 하죠. 상호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호혜성이라고 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서로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규범에 대해서 이제 사회화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즉 이 규범이 뭔지를 이제 콜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The expectation that 대점할 거라는 기대인데, 이때 대신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오고 있으니까 얘가 동격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동격절을 이끌고 있고 we should return help. 도움을 다시 돌려줘야 해요. 해가 아니라 도움을 돌려줘야 해요. to 누구에게 돌려주냐면 those who have helped us. 우리를 도와준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가 아니라 도움으로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거죠.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이제 타인이 베풀어준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다가 이제 상호성 규범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in our relations with others of similar status, 지위적 비슷한 지위를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상호성 규범은 compels, 강요합니다. 뭐 하도록 하냐면 to give about as much as we receive. as much 했으니까 대략 뭐뭐만큼 정도를 생각할게요. about을 대략으로 보시고 원급 비교죠. 우리가 대략 받은 것만큼 베풀어야 한다. 베풀어야 할 것을 이제 강요한다. in favors, 호의를 베풀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social invitations, 사회적인 초대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았던 것만큼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라고 사회적 규범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돕는 이유 두 가지로 지금 나와 있는데 타인을 돕는 이유라고 해서 두 가지를 지금 먼저 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 이제 이익이 되는 경우 이제 돕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상호성 규범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상호성 규범이라고 해서 우리가 남들에게 도움을 받은 것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규범을 사회화를 통해 배우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사회화라는 개념이 같이 떠올라야 되는 거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이익이 더 클 때, 남을 돕는 것에 대한 이익이 더 큰 상황에서 남을 돕게 된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40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